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인이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 5명이 누군지와 각각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입니다. 여권 3명, 야권 2명입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까지 3명에게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을 건넸고 전 장관은 이에 더해 명품 시계 2점도 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야 정치인 15명 명단 등도 진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서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국수본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된 셈입니다. 전 장관처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모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국수본은 사건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나경원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통일교 초청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통화로 통일교에서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은 나 의원은 가급적이면 제가 가운데서 마련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면담 장소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제3의 장소,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펜스 전 부통령과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이 통화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2022년 1월 25일 통화에서 장관님 등을 언급한 윤 전 본부장은 몇 군데 어프로치했다며 그 다음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이니 그거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민주당 측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2022년 2월 7일 이 전 부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야권이나 여권, 저도 회장님도 논의해서 4분 정도에서 4명 다 할라 그래요 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남을 가지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지관을 재가했습니다. 전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해 사의를 밝힌 지 하루도 안 돼서입니다. 전 장관은 2018년과 2022년 사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3명에게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서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역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윤 전 본부장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으면서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올 8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금품은 두 가지입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현금이 담긴 상자와 명품 시계 2점입니다. 시계 브랜드론 까르띠에와 불가리가 언급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윤영호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명명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문재인 정부 친문 핵심으로 꼽히던 때입니다. 특검은 금품의 부정한 청탁이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주류였던 전재수 장관에게 통일교 현안을 부탁하기 위해 돈과 시계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찰 국수부는 시효에 쫓기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본산인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진술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 문답 형식의 진술서로 수사 보고서에 첨부됐습니다.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 10원짜리 하나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끝까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